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조동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 앞에는 지영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녀들의 OTT 과의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사례를 들고 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아들 재훈이 엄마 김지숙입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재훈이가 학교 후면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OTT 시청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예 방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종일 OTT만 보고 있어요. OTT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보면 새벽까지도 시청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직 한참 성장할 시기인데 밤에 잠을 잘 안 자서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새 시리즈가 공개되어서 그거 보느라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다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기로 보기도 하고 한 번 본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OTT 과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김지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OTT의 발달로 인해 자녀들의 과의존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OTT가 발달했고 최근에는 영화관이나 TV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보다 OTT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OTT 사이트들이 생기다 보니 앞다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주제들로 콘텐츠를 만들어 서로 시청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워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OTT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다양한 OTT 사이트들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이 과의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OTT가 아닌 여러 OTT를 구독하게 되면 OTT 과의존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계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개의 OTT를 전부 시청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계정 공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OTT를 시청하기란 되게 어려울 테니까요. 고민 사연 속 재훈이도 하루 종일 OTT에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OTT의 어떤 점이 청소년들의 과의존을 유발하는 걸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개의 OTT 등장과 계정 경로가 과의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OTT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보다는 여러 개의 OTT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양적인 면에서도 많겠지만 각 OTT별로 시즌마다 대표되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의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재훈이의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라마 새 시리즈가 공개되어서 OTT를 보는 시간이 더 늘었다고 했으니까요. 또한 시리즈 전체 공개 방식도 OTT 과의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공개는 드라마 전편을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님은 평소 드라마를 시청하실 때 항상 다음 편이 궁금해서 답답한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볼 때마다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을 속 시원히 끝내지 않아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OTT는 전체 공개 방식을 통해 드라마 공개와 동시에 결말까지 한 번에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 방식은 기존 TV 드라마의 공개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과는 각 OTT의 구독률을 현격히 높였으며 이로 인해 OTT 과의존을 넘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까지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기 서비스 역시 비슷한 의미로 과의존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편성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재방송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TV 프로그램 역시 OTT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TV 프로그램이 다시 보기로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재방송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의 드라마 시청 특징인
몰아보기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과의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OTT 과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OTT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OTT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OTT를 시청할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훈이와 같이 OTT 시청을 부모님이 제어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야 과의존으로 빠지기 전에 그만둘 수 있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주 한 편만 볼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하루에 5시간 보던 걸 1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면 아무리 상의하는 자리라고 해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루아침에 5시간에서 1시간만 시청하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또 따라서 반발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5시간을 시청하는 자녀라면 차근차근 시청 시간을 줄여가면서 시청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방이 아닌 거실에서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혼자 시청하게 되면 규칙을 정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의식되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규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혼자서 시청하게 두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의 콘텐츠 이용 목록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자녀의 시청 목록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콘텐츠 시청 목록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기 전에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부모님 독단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몰래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야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화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동의한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자녀 역시 본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실천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규칙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의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압적으로 시청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몰래 보겠죠. 몰래 숨어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관리하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자녀와 상의 끝에 그 나온 결과로 사용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당장 5시간 OTT를 시청하는 자녀가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한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시간이 3시간으로, 3시간이 2시간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서로 노력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OTT 과의존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녀 교육에는 빨리빨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재훈이 어머님도 전문가님의 솔루션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이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의 과의존 예방 솔루션 마지막 날인데 지금도 자녀들의 과의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문장으로 마지막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말을 했나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빨리빨리는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할 정도로 자녀 기르는 일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녀들도 존중 없는 교육은 강제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정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신 지영주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부모님들의 고민을 재현 영상과 함께 고민해보고 전문가님의 솔루션도 받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솔루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영주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